I'm 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in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I'll never call your phone, baby, oh baby. I will never call. 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음식점을 하는데 어떤 그 단골 손님이 음식 대금을 뭐 한 20만 원치 먹었어요. 많이도 먹었다 쳐요. 이제 여러 명을 데리고 와서. 그리고 다음에 갚겠다고 했는데 돈을 안 줘요. 그리고 이분이 이게 주겠지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아주 발까지 끊어가지고 못 받고 있어요. 근데 1년 좀 지났는데 길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그 동네에서.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이 사장님 그 우리 밥값 주셔야죠.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 것 왜 못 받을 것 같아요? 같아요. 시간이 그렇죠. 시간이 얼만큼 지나면 그걸 못 받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줘야 되는 돈이냐, 도의적으로 너 이거 줘야 되잖아, 갚아야지, 이것과 내가 달라고 할 수 있느냐, 권리가 있느냐, 청구할 수 있느냐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이제 도덕적인 관념하고 법적 개념이 좀 다른 건데요. 도덕적으로는 줘야지. 당연히 줘야지. 그 사람 안 주면 나쁜 사람이지. 이제 도덕을 떠나서 안 줘요? 그러면 이제 권리로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돈을 달라. 이런 관계가 무슨 관계냐면 채권 관계예요, 채권.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아야 되는 대여금 채권이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는 채권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물권이라고 하는 거, 제가 맨날 얘기하는 물권 관계라는 건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집에 대한 소유권, 집에 대한 뭐 근저당권, 뭐 아니면 뭐 동산에 대한 질권, 이런 거는 다 물건에 대한 권리지 그 사람하고 관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물건에 대해서 만약에 전세권 설정해서 등기까지 해놨다 그러면 물건에 대한 권리지 사람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임차권은 채권 관계라는 거야.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오늘은 임차권 얘기가 아니니까. 근데 돈 달라고 하는 게 채권인데, 채권은 우리가 평생 뭐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이때 나오는 개념이 소멸시효예요. 내 권리를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겠느냐, 20년 지나도 30년 지나도 행사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가 가끔 얘기 드리는 건데,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로마 법원이에요, 법원. 로마법에서부터 나온, 그리고 굉장히 오래전 얘기잖아요. 그때부터 머리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한 얘기가,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 사람 돈 못 받았다는데 이거 쌀 빌려간 거 안 줬다는데 갚으라고 해야 되나? 그때 한 얘기가, 똑똑한 사람들이 그 얘기한 거야. 야, 권리 위에서 잠자는 놈은 보호해주지 말자. 아무리 자기가 여태까지 내버려뒀으면 뭐 그냥 믿고 사는 거지, 이제 와가지고 왜 새롭게 달라 그래, 또 문제를 왜 일으켜? 그때 나온 법원이 지금까지도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00년, 3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예전이나 사람 사는 건 똑같았다는 거예요. 돈 안 갚는 사람, 돈 떼먹는 사람, 나중에 달려고 하는 사람. 근데 주의해서 들으셔야 될 거,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소멸시효 본격적으로 한번 볼게요. 소멸시효가 뭐냐면,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냥 소멸시키는 제도를 얘기한다. 이게 뭐냐면 민사채권이요. 우리 민사채권이라는 게 빌려준 거예요. 친구한테 빌려준 돈, 이거는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중단돼요. 그 다음에 상사채권이라는 건 상인 간의 거래예요. 또는 상인하고 상인이 아닌 사람의 거래도 상사채권이에요. 상거래는 빨리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장소, 보통 점포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이거는 짧아요. 그리고 5년.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제 우리가 판결을 받았어요. 5년짜리라고 하더라도 상사채권이라고 해서 만약에 판결을 받아서 확정된 채권은 보통 10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멸시효가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크게 보면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5년, 그 다음에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 이거는 뭐냐면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를 갖다가 만약에 내가 분기마다 3개월에 한 번씩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10% 이자를 받기로 했다. 이 이자채권에 대해서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자채권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기간이,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정한 이자채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채권을 얘기하는 거고, 판결금 채권은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뭐 10년으로 소멸시효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5년짜리도 늘어나고 3년짜리도 늘어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소멸시효를 단기 소멸시효로 정한 게 있어요. 너무 이거를
오랜 기간 소멸시효를 두면 복잡해지는 거. 사회 관계가 너무 또 맨날 소송만 하는 거예요. 이게 안정이 안 돼. 채권자 채무자 관계가 너무 많이 살아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단기 소멸시효로 두자라고 해서 정한 게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1년에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마 알아두시라고 제가 얘기 드리는 건데, 근데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채권들이 주로 이런 채권들이에요. 여관의 숙박료, 그 다음에 음식점의 음식료, 그 다음에 뭐 오락장의 입장료, 영화관 입장료, 이런 것들도 지금 이 단기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의복이라든지 친구, 장구, 동산의 사용료. 옛날에는 그러니까 빌리는 거, 렌트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복, 옷이나 뭐 이렇게 가구 같은 거를 옛날에 빌릴 때 그거에 대한 사용료를 갖다가 주는 비용. 그 다음에 연예인의 임금, 연예인이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그 다음에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 그러니까 뭐냐면 연예인 임금이라든지 노역인,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 노인 같은 거, 내가 일해주고 돈 받은 거. 그러니까 뭐 집 날라주고 받을 돈, 이건 다 1년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학생과 수업자의 교육과 관련된 뭐 채권들, 이거 다 1년 채권이 걸린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는 좀 알아봐야 될 게 주로 전문직하고 관련된 거예요. 전문직. 의사의 치료, 근로, 조제에 관한 채권, 약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간호사.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도급받은 자, 뭐 어떤 일을 갖다가 해달라고 해서 도급을 받은 것 채권이라든지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 감리자라든지 설계자의 채권도 3년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전문직하고 관련된 거는 다 3년이라고 보면 돼요. 의사, 그냥 변호사도 마찬가지겠죠. 변호사, 변리사에 대해서 서류를 갖다가 내가 맡겼는데 반환해달라고 하는 채권. 그 다음에 일하고 관련돼가지고 수임료 채권, 이런 거 다 3년이에요. 3년. 쉽게 생각하면 변호사, 뭐 의사, 변리사, 뭐 이렇게 전문직, 그다음에 일을 하는 것도 뭐 도급 받아서 내가 다른 사람 일 도와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일이라고 봐서 설계나 뭐 감리 같은 거, 그런 거 전부 다 3년 채권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알아두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싶어. 무조건 3년 가면 어떡하냐. 내가 그래도 이거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서 소멸시효가 진행이 안 되게끔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까지 알아두셔야 이제 뭔가 좀 권리를 어떻게 행사하는지를 제대로 알 수가 있겠죠. 소멸시효 이 중단하고 관련된 걸 보면, 소멸시효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중단시키느냐, 이거는 재판상 청구를 하면 중단이 돼요. 내가 돈 달라고 청구하는 순간 중단돼. 그러니까 내가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3년 채권이 있거나 10년짜리 채권이 있으면 마지막 날이라도 재판상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재판상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파산 절차에 참가를 하거나 지급명령 신청을 하거나 화해를 위한 소환을 하거나 임의 출석,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 가처분 신청이라도 해야지 중단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스스로 승인하는 거, 채무자가 맞아, 내가 그거 너한테 채권이 있어 라고 하면 중단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중단해서 승인했잖아요. 승인했으면 승인한 그 다음 날부터 새롭게 진행되는 거예요. 재판상 청구를 하면 또다시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중단되면 그때 중단돼서 완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부터 또다시 이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판상 청구로 인한 중단만 좀 달라요.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중단 사유들 얘기했잖아요. 근데 재판상 청구로 인한 중단은 재판이 확정이 돼야지만 그때부터 새롭게 진행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확정되면 10년이 되는 거지, 채권이. 그것만 다르지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가압류, 가처분, 뭐 그 다음에 또 하나 승인하는 것도 있고, 승인이라고 하는데 주겠다는 거, 그 다음에 재판상 청구 자체로도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청구 자체로 중단되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단으로 인한 시효가 확정이 돼야지 새로 진행된다는 거죠. 어쨌든 중단은 그 시점에 되는 겁니다. 그 청구를 제기를 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하나 더 얘기 드릴 게, 최고라는 게 최고. 돈 달라고 하는 거. 내가 재판도 안 하고 가처분 가압류도 안 했지만 돈 달라고 하는 거. 이 경우에는 지금 최고도 돈 달라고 하면 중단이 되는데, 이게 다른 것과 효과가 달라요. 최고라고 하는 거는 아무런 형식은 없어. 그냥 카카오톡으로 뭐 문자로 돈 달라고 해도 최고거든요. 돈만 달라고 하면 돼요. 근데 그때는 만약에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한다거나 앞에서 얘기해드린 파산 절차에 참가한다거나 가압류, 가처분 뭐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6개월이 지나면 시효 중단이 효력이 안 되고 그냥 진행해 버리는 거예요. 6개월이 그 내에 이런 행위들을 해야지 중단의 효력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새로운 이런 행위들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그리고 오늘은 소멸시효와 소멸시효 중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은 그 전에 좀 해드렸어야 돼요. 이게 아주 우리 초창기 때 아주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게 너무 간단한 것 같아가지고 안 해드렸더니만 문의들도 많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이제 좀 늦게 뭐 좀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좀 바라면서요.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